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를 설명해 주는 남자 전설남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역률과 역률 개선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률이라고 하면 전 시간에 전력 가지고서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역률은 일반적으로 한전 같은데 면접 문제로 굉장히 잘 물어봅니다. 역률이 뭐냐? 역률이 갖고 있는 의미가 실제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 뭐 예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뭐 이런 것들이 한전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그러한 소재 중 하나입니다. 자, 우선 역률이라는 걸 볼게요. 자, 저희가 전 시간에 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률은 코사인 세타다라고 얘기를 해요.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피던스를 적으면, 자, 기준이 되는 회로는 항상 RL 직렬회로입니다. 왜? RL 직렬회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체, 전동기 코일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RL 직렬회로를 우리가 뭐로? 벡터드로 표현하면, 자, 요게 뭡니까? 요게 R이고요. 요게 실수 R, 그리고 요게 뭡니까? 허수 X가 되고요. 요게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코사인 세타 요 놈은 역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요게 코사인 세타잖아요. 요게 코사인 세타인데 요 경우에는 바로 임피던스 분의 R로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 시간에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표현하는 임피던스는 R과 리액턴스의 벡터 합, 복소수로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요 R로부터 나오는 전력을 유효전력 P라고 하고요. 요 X로부터 나오는 전력을 무효전력 P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임피던스로부터 나오는 전력을 우리는 피상전력 PA라고 하면 자,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복소 전력식으로.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R에 의해서 나오는 전력이 P 유효 전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임피던스로부터 나오는 전력을 우리는 피상전력 PA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요 R이라는 거를 무슨 분이라고 해요? 유효분이라고 하죠. 유효분. 그리고 요 X라는 걸 리액턴스를 무효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는 임피던스에 대한 요소를 P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요. 그러면 일종의 P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입력의 개념으로 해석하자 그랬고요. 입력, 빵 10개. 그리고 요 R, 요 P를 우리는 실제 일을 한다 그래서 얘를 출력의 개념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 무효 전력은 지 몸뚱아리에 저장하니까 손실적 팩터다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손실은 아닙니다. 손실이라 함은 자, 우리가 말하는 손실은 뭐에 의해서 저항열 이거를 이제 주울열이라고 하죠. 주울열에 의해서 변화된 에너지를 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액턴스는 그러면 손실이냐? 엄격하게 따지면 손실은 아니죠. 근데 전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저장 성분이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부하 직원한테 빵 10개를 먹였어. 그러면 빵 10개를 먹이면 10개만큼 일을 해주면 얘는 효율이 100%야. 근데 8개만큼을 땀을 내서 일을 하고 나머지 2개를 지 몸뚱아리에다 저장을 하면 빵 10개를 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 2개만큼이 손실처럼 느껴져요. 뭔 얘기냐면 그 2개를 다른 자기가 뭐 하는 데 쓰는 게 아니야. 일하지 않고 다른 데 노는 데 쓰는 그 개념이면 완벽한 손실인데 놀지는 않는데 2개만큼을 저장해 놓은 상태로 그대로 있어. 그래도 주는 입장에서는 뭐야? 손실적 팩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는 다른데 내가 그 빵 2개 먹은 거를 다른데 노는 데 썼으면 완벽한 손실인데 맞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거예요. 손실적 팩터로서 해석은 되지만 엄격히 말하는 저항열에 의한 손실,
예, 이런 손실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예, 역률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다? 예, 요 PA가 뭐가 되는 거야? 일종의 입력이고요. 얘가 출력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요 전력 요소라고 하는 역률은 따라서 이 전력 요소라고 하는 이 역률은 결국에 뭐다? 전기적 효율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역률이 크다라는 건 내가 예, 빵 10개를 먹였을 때 그만큼에 대한 내가 원하는 일을 많이 해준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적 효율의 개념이 결국에 뭐가 된다? 역률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게 바로 한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역률은 이렇게 식으로 대답해. 예, 임피던스 분의 R이고요. PA 분의 P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러면 역률이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뭔데? 바로 효율적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효율이라는 건 결국에 뭐다? 내가 집어넣은 에너지. 그게 바로 입력 전력이에요. 입력 전력. 내가 집어넣은 에너지에 비하여 실제 얘가 한 일. 그게 출력이라고 하는 유효 전력을 말하는 거죠. 그놈의 비가 되니까 이게 결국에 뭐다? 전기적 효율의 개념이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률식은 간단하지만 그 역률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역률을 개선한다라는 건 자, 우리가 효율이라는 건 결국에 전기적 효율이 역률이라고 그랬잖아요. 효율은 언제나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입력분의 출력.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률 개선은 역률 개선이라는 건 뭐를 개선한다? 효율을 개선하는 거야. 효율을. 그러면 역률을 개선하는 건 효율을 개선하는 거니까 효율을 개선하는 방법은 첫 번째, 출력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입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력이라는 거. 결국에 입력은 출력과 손실의 합입니다. 이게 유효 전력이고 이게 무효 전력이죠. 단지 얘는 복수 전력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입력을 줄인다라는 거는 예, 출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손실을 줄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손실을 줄인다라는 건 누구를? 요 리액턴스 부분을 줄여서 요 리액턴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역률 개선, 다른 말로 효율 개선이라는 건 무효분에 대한 전력, 무효분에 대한 예, 요소를 줄인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출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역률 개선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실무에서 쓰는 또는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역률 개선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해석이 되겠는가라는 건데요. 자, 우선 제가 역률 개선에 대한 벡터 도하고 예, 결과식을 좀 일단 예, 가지고 왔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우리의 회로는 무슨 회로? 아래의 직렬회로. 자, 요게 전동기 부하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L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요 L 성분 때문에 예, 뭐가 좋지 않아? 역률이 좋지 않아. 효율이 좋지 않은 거야. 빵 10개를 먹여놓으면 8개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전동기는 일반적인 역률이 78%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 뭐를 달아? 예,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다는 거예요. 콘덴서를 병렬로 달아야 돼. 그럼 왜 콘덴서는 직렬로 달면 안 됩니까? 자, 만약 가령 내가 얘를 직렬로 달았어.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달았어. C를. 그러면 C를 이렇게 직렬로 달면요. 이렇게 병렬로 달지 않고 직렬로 달면 직렬도 역률 개선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20V인데 봐봐요. 전압이 여기에 나눠서 걸릴 거 아닙니까? 여기가 우리가 100% 역률을 만들지 않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210V가 걸리고 여기가 10V가 걸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개선은 됐지만 전압이 줄었잖아. 전압이 주니까 전력은 전압의 자승에 비례하니까 전압이 준 것만큼 전력이 주니까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연결을 해야 돼? 바로 병렬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 전압이 일정하게 걸릴 테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항상보다 병렬로 연결을 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는 무슨 연결한다? 병렬 연결한다.
자, 그래서 이때 개선 전과 개선 후를 보는데, 자, 우리 개선 전을 한번 볼게요. 자, 개선 전. 요걸 요 색깔로 갈까요? 자, 개선 전에 유효 전력. 요게 유효 전력입니다. 요게 개선 전의 유효 전력 P1이죠. 그죠? 그리고 개선 전의 무효 전력 요게 PR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선 전에 피상 전력. 요놈의 벡터 합이니까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벡터를 밑으로 그리면 왜 밑으로 그립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 회로 무슨 회로예요? 병렬회로죠? 병렬회로일 때는 벡터들을 밑으로 가는 걸 기준 잡아서 해석하는 게 편해요. 왜냐면 밑으로 가는 거를 마이너스, 즉 이 무효 전력이 마이너스일 때를 무슨 전력으로 잡냐면 유도성 전력으로 잡고요. 위로 올라가는 거를 용량성 전력, 진상, 지상 이렇게 기준 잡습니다. 병렬 구조에서는. 뭐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좀 긴데, 자 여기서 이제 역류를 개선하죠. C를 달았어. 그러면 C를 달았으니까 요 C가 결국에 뭐냐면 진상 콘덴서 용량, 전력용 콘덴서 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겠죠. 요만큼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위로 올라가니까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요 갭이 요만큼 짧아진 거죠. PR2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작아지니까 얘는 그대로야. P2는 그대로죠. P2는 P로서 일정해. 얘는 일정한데 뭐가? 얘가 짧아지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요 길이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PA2인데 요 길이를 보면, 자, 요 길이를 보면 이 길이와 요 길이와 안 보이네요. 자, 요 길이와 요 길이를 한번 봐보세요. 누가 긴가? 바로 얘가 길겠죠? 자, 뭐를 줄인 거야? 입력을 줄이는 거예요. 뭐를 줄여서? 리액턴스를 줄여서. 아시겠죠? 리액턴스 성분을 줄여서 뭐 하는 겁니까? 입력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을 줄이는데 누구를 줄였냐? 자, 요거 뭐예요? 병렬이니까. 요거 병렬이잖아. 병렬이니까 전압 얘는 일정하지만 뭐가 달라져? 요 전류 있죠? 이 전류를 줄이는 거야. 우리 전력이라는 건 결국에 전압과 전류의 곱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역률 개선을 해서 PA 이게 1이고 이게 2면 요때 전압과 전류에서 누구를 줄이냐면 요 전류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감소를 시켜. 그러면 누가 줄어? 얘가 주는 거죠. 우리 병렬 공진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렬 공진을 시켜서 결국에는 뭐가 된다? 전류의 양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입력 전류를 줄여서 뭐를 줄이는 거야? 입력을 줄이는데 그 입력이 주니까 출력이 주냐? 아니에요. 입력은 결국에 뭐다? 출력과 무효 전력의 합이 돼야 되니까 누구를 줄인 거다? 얘를 줄인 거다라는 거예요. 얘를 줄인 거. 이 전류를 줄여서 누구의 전류를 줄인 거야? 얘의 전류를 줄여서 결국엔 뭐다? 무효분에 대한 요소를 줄여버리는 거죠. 왜냐면 이 전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요 I라고 하는 놈도 결국엔 뭐다? 유효분에 대한 전류와 그리고 뭐가 되는 거야? 무효분에 대한 전류가 합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줄이면 바로 요 놈을 줄이면 요 전체가 줄잖아요. 그러면 얘가 주는 거죠. 얘가 줄면 결국엔 요 무효 전력이 주는 효과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병렬 공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률 개선을 한다라는 건 결국에 뭐가 된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회로는 전동기 회로인 아래 직렬 회로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커페이턴스를 연결을 해서 뭐를 하는 거야? 우리 무효분에 대한 전류를 줄여서 효율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입력을 줄이되 그 입력의 손실 팩터인 무효 전력을 줄인다. 이게 역률 개선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 역률 개선이 100%가 되면 결국에 뭐가 돼? 공진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뭐 별로 중요한 식은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식인데 방금 요 내용들을 가지고서 정리하면 나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들은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하는 순간 별로 어렵지 않은 아주 간단한 수학적인 뭐 탄젠트 세타 뭐 이런 거 좀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간단한 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들은 별로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고 대신 시험 문제로는 요 식이 굉장히 잘 나오죠. 시험 문제는 요 식이 굉장히 기사 필기든 실기든 되게 잘 나오고
꼭 알아야 되는 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개념들을 이해했을 때 나오는 식이고요. 저희는 꼭 기사 시험을 대비하는 이런 지금 전설남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 기사 공부를 하시고 한전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전에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런 기술 면접에서 이런 거 잘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역률과 역률 개선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누가 더 좀 더 구체적이고 머릿속에 있는 걸 잘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로서 역률과 역률 개선에 대한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설남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더 즐거운 내용을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